여러분, 앞으로 한국에서 새 휴대폰을 사려면요, 이제 신분증 말고 여러분의 얼굴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오늘 이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의 얼굴이 이제 새 휴대폰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건데요. 와, 엄청 편해질 것 같죠? 근데 잠깐만요. 이게 과연 안전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2026년 3월 23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새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모든 사람은 무조건 얼굴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게 된 새로운 현실인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중요한 변화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걸까요?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배경부터 한번 빠르게 짚어보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와, 정말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2025년 12월에 정부가 이제부터 이렇게 합니다 하고 발표하자마자 진짜 난리가 났죠. 반대 청원이 6만 명을 훌쩍 넘기고 막 사회가 들끓었는데, 그런데도 불과 석 달 만에 그냥 그대로 전국 시행에 들어가 버립니다. 아니, 이렇게 반대가 심했는데도 정부는 도대체 왜 이 제도를 밀어붙인 걸까요? 정부가 내세운 명분이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가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1조 원. 상상이 되시나요? 2025년 딱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이건 뭐 정말 신박한 사회 문제였던 거죠. 그리고 이런 범죄의 한가운데에는 언제나 대포폰이 있었어요. 자, 이 차트 좀 보세요. 2024년에 잡힌 대포폰을 보니까 와, 무려 92.3%가 상대적으로 개통이 쉬웠던 알뜰폰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정부가 개통 과정 자체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이 4단계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일단 신분증을 딱 찍고 우리가 다 쓰는 그 패스 앱 있죠. 그걸 열어서 자기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스캔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스템이 신분증 사진이랑 실제 얼굴을 비교해서 오케이, 본인 맞음 또는 아님 이렇게 딱 결과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어때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간단하고 뭐 안전해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절차에 왜 국민들은 그렇게까지 거세게 반발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부의 그 간단한 4단계 해결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놓은 대답은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6만. 그냥 6만이 아니라 6만 명 이상입니다. 이 정책 제발 멈춰달라고 국회에 공식적으로 청원한 시민들의 숫자죠. 이 논쟁의 가장 뜨거운 지점은 바로 데이터 문제입니다. 자, 정부는 이렇게 말해요. 걱정 마세요. 얼굴 정보는 스마트폰 안에서만 잠깐 확인하고 바로 지웁니다. 서버에는 그냥 본인 맞음, 아님 이 결과만 남아요. 근데 시민들은 어떨까요? 아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바로 지우는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예전에 통신사들이 개인정보 유출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국민적인 반대 여론에는요, 크게 5가지의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논란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하나씩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아마 이게 가장 와닿으실 텐데요. 이 문장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 비밀번호는 바꿀 수 있지만 당신의 얼굴은 바꿀 수 없다. 그렇죠. 비밀번호는 해킹당하면 바꾸면 그만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 얼굴 정보가 유출되면요? 그건 평생 바꿀 수가 없잖아요. 피해가 영구적이라는 정말 무서운 문제죠. 두 번째는 이게 법적으로 과연 괜찮냐는 문제입니다. 인변 같은 변호사 단체에서 지적하는 건데요. 헌법에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나라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그게 진짜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민감한 얼굴 정보를 내놓으라고 사실상 강제하는 건 너무 과한 사생활 침해 아니냐? 바로 이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역차별 논란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국 국민은 지금 당장 얼굴 인식을 해야 하는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2026년 하반기까지 미뤄졌다는 겁니다. 왜죠?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면요. 바로 이 데이터 때문이에요. 2024년 한 해에만 외국인 이름으로 만들어진 대포폰이 무려 7만 개가 넘게 잡혔어요.
아니, 범죄 막겠다고 만든 제도인데 정작 범죄의 큰 구멍 중 하나는 그냥 열어둔 거잖아요. 이러니 정책의 효과 자체에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는 이 기술 자체가 과연 믿을만 하냐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두운 데서 찍거나 카메라가 좀 안 좋거나 얼굴 각도만 살짝 틀어져도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심지어 3번 실패하면 그냥 다른 방법으로 개통을 해주는 예외 조항도 있어요. 이건 뭐 범죄자들한테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길을 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게다가 요즘 딥페이크 기술 진짜 무섭잖아요. 그걸로 다른 사람 얼굴을 흉내내서 시스템을 속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문제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숫자 80만. 이 80만 명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피처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쓰던 투지폰 사용자들입니다. 이 80만 명을 포함해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은요, 이제 온라인으로 휴대폰 개통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무조건 매장에 직접 가야만 하는 겁니다. 모두를 편리하게 만들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누군가에게는 더 높고 거대한 벽을 만들어버린 셈이죠. 자, 보셨듯이 제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논쟁은 전혀 끝나지 않았어요. 정부와 국민의 이 팽팽한 줄다리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을 이 표가 딱 보여주네요. 보세요. 정부의 목표는 명확해요. 1조 원 사기 막겠다. 하지만 국민들은 영원히 내 사생활이 침해될까봐 두렵다고 하죠. 정부가 내놓은 방법은 얼굴 인식 의무화인데 국민들은 데이터 지운다는 그 약속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은 시행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계속 이걸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말 그대로 팽팽한 대치 상황인 겁니다. 물론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를 막는다는 목표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유출되면 평생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얼굴 정보를 대가로 내놓는 게 과연 맞는 걸까요? 이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